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요즘 중동 상황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휴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쟁 당사국들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유가도 계속 흔들리고 있고 에너지 공급 자체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산유국은 오히려 돈 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길어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중동 쪽은 원유를 계속 생산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쪽이 계속 불안한 상태죠. 여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동 원유가 바깥으로 나갈 때 거의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예 수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도 이 리스크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다른 경로로 원유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됐고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그만큼 기존 경로가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동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원유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보내는 길이 불안하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선택지가 나옵니다. 수출이 막힐 수 있다면 아예 다른 지역에 미리 빼놓는 방식입니다. 이게 최근에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동에서 생산한 원유를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협 바깥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먼저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거기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호르무즈 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한쪽에 몰지 않으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저장할 지역 후보로 한국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 비축기지 활용을 두고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불안하니 수출이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미리 밖에 저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보면 선택지가 한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이미 저장 시설이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씩 놓고 보면 조금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안정성 자체는 높은 편인데 지진 리스크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특히 항만 쪽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물류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 규모만 보면 가장 큰 선택지입니다. 수요도 많고 저장 능력도 충분한 편이죠. 그런데 정책 변수나 통제 문제를 생각하면 외부에서 원유를 맡겨두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쪽에서 대표적인 석유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도 활발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다만 공간 자체가 한정적이고 비용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 계속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디 하나 압도적으로 좋은 곳이 있다기보다는 각각 장단점이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 계속 거론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치부터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 일본 쪽으로 바로 공급이 가능한 거리이고 아시아 주요 수요지랑 연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유 시설이나 저장 인프라도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이나 여수 같은 지역은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규모가 큰 편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한국도 지정학적인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동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중동은 해상 경로 자체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건 바로 수출이 중단되는 문제로 이어지죠. 반면 한국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물류 자체가 갑자기 완전히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꽤 크게 작용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 곳을 찾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있지만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면 한국이 꽤 균형 맞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한국이 후보로 올라온 배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이득과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보면 저장시설을 빌려주는 구조니까 임대 수익이 생깁니다. 이건 비교적 직관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건은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동에서 원유를 한국에 저장해 두면 그 물량을 한국이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공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는 얼마에 사느냐보다 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데 아예 물량이 없으면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물량이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차이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까지 보면 구조는 분명합니다. 중동은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창고 빌려준다 정도로 보기보다는 서로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다른 의미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구조가 커지면 단순 소비국에서 역할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원유가 들어오고 저장되고 필요한 곳으로 다시 나가는 흐름의 중간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바로 허브가 된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움직임만 놓고 보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미 확정된 전략으로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 단계는 실제로 문의가 오가고 가능성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규모로 원유가 들어오고 한국이 바로 역할이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의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 쪽 상황이 더 악화되면 에너지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건 피하기 어렵고 한국도 결국 그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이 구조가 커질수록 한국의 위치도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수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리해보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동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수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원유를 다른 지역에 미리 저장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어진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 소비국을 넘어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런 변화는 보통 조용하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변화가 어디까지 커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